안녕하세요. 위드메리의 홍경희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양제 고르실 때 어떻게 고르시나요? 광고를 통해서 구매하시기도 하고 또는 지인의 소개나 약국을 통해서 구매하실 겁니다. 결국 다 주관적인 거죠. 하지만 영양제도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도구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라일맥 윌리엄 박사님에게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종합영양제를 수거해서 영양제 비교 가이드북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이 두 책입니다. 서플리먼트 책인데요. 이 책은 99년도부터 시작해서 4년에 한 번씩 발간이 되어 오고 있고요. 현재 이 책은 3판, 이 책은 6판입니다. 그러면 3판부터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2003년도에 발간이 되었고요. 500개의 회사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책 중간에 보시게 되시면 1번부터 39번까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라일맥 윌리엄 박사가 말하기를 일단은 이 39가지의 영양소가 이 그래프 안에 골고루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생체 이용률이 50% 이상의 별점 3개 이상은 되어야 영양제로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성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노란색과 빨간색 그래프가 없거나 혹은 적은 제품을 선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생체 이용률 24%의 별 1개 반 수준밖에 되진 않고요. 그리고 영양소가 중간에 좀 비어있고 또 여기에 노란색은 잠재적 독성이고요. 빨간색은 강한 독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 흡연자분들은 이런 영양제를 섭취할 경우 몸에 굉장히 해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영양제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 4가지 회사 제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시면 세계 판매 1위를 자랑하고 있는 센트룸입니다. 센트룸은 5.2%의 생체 이용률에 별 반개를 받고 있네요. 그리고 보시면 영양소가 좀 많이 비어있는 편입니다. 거기에 노란색 잠재 독성도 있고요. 저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광고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게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80페이지 보시면 허벌라이프라고 나와 있습니다. 허벌라이프 다이어트 제품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 제품은 14.8%의 생체 이용률에 여기도 역시 별 반개를 받고 있네요. 영양소도 거의 없고 잠재적 독성이 조금씩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이쪽 허벌라이프 쉐이크를 먹였었는데 영양가 없이 배만 부르게 해서 학교를 보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89페이지에 아메이 제품 봐드릴게요. 아메이의 WX입니다. 100년 전통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여기에 보시면 30% 생체 이용률에 별 1개 반 정도 됩니다. 허블라이프랑 센트룸보다는 별점이 조금 높네요. 영양소도 아까 센트룸보다는 좀 더 많이 들어있지만 잠재적 독성이 조금 있고요. 영양제로서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입니다.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 96.1%의 별 5개. 굉장하죠. 그리고 영양소도 골고루 끝까지 많이 들어있고요. 특히나 제일 좋았던 게 잠재적 독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잠재적 독성도 없는데 흡수율까지 높아? 굉장히 좀 이걸 보고서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 500개 회사를 비교 분석을 했는데 맨 끝에 보시면 순위도 나와 있어요. 111페이지고요. 여기 순위에 보시면 1위가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입니다. 이 500개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굉장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뜻 아닐까 싶습니다. 해서 순위가 주르륵 나와 있는데 맨 끝에 보시면 500이 제품 보시면 여기에 생체 이용률이 0%짜리도 있습니다. 이런 영양제들이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다는 거죠. 요걸 보고서 저는 이것만큼 객관적인 자료가 또 있을까? 라는 생각을 또 했고요. 지금까지 3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 낮은 점수를 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도에 발간된 이 6판에서는 과연 이 회사들이 제품을 업그레이드 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판 책은
이때에 비해서 영양제 회사들이 많이 이제 생겼죠. 해서 1600개의 회사의 제품을 비교 분석을 했고요. 이 책에서는 혼합표준과 16가지의 건강지원 기준을 토대로 해서 제품을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혼합표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에 보면 혼합표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캐나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 세계의 12개의 전문기관에서 1일 권장 섭취량의 권장사항을 종합하여 모든 제품을 평가하는 기준인 혼합표준을 구성하였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비타민 A부터 시작해서 미네랄까지 49가지의 혼합표준 표를 만들었고요. 12개의 연구기관에서 권장하는 그 영양 권장량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균치를 이렇게 노란색 칸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는 최대 기준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비타민 A는 1000IU, 비타민 D는 4000IU까지만 드시길 권장하고 있고요. 중간에 보시면 ND라고 나와 있습니다. ND는 최대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89페이지 건강지원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가지의 건강지원 기준 중에 첫 번째, 완전성입니다. 3판에서는 39가지의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지를 비교했다면 여기에서는 49가지의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지 체크를 했고요. 두 번째, 효능이 있는지. 세 번째, 비타민 E의 형태가 천연인지 합성인지 따져보았습니다. 굳이 많은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E만 콕 집어서 얘기한 이유는 비타민 E가 합성에 비해서 천연이 흡수율이나 생체 이용률 그리고 효과 면에서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성 비타민 E를 장기적으로 복용할 경우 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들은 천연 비타민 E를 섭취하라고 하는데요. 비타민 E가 천연인지 합성인지 알아볼 수 있는 건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천연 비타민 E의 경우 D알파 토코페롤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합성 비타민의 경우에는 DL알파 토코페롤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걸 보시고 내가 먹는 제품이 합성인지 천연인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면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다음 다섯 번째, 뼈 건강. 다음 여섯 번째, 심장 건강. 일곱 번째, 간 건강, 해독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덟 번째, 대사 건강. 그 다음 아홉 번째, 노화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충분히 들어있는지. 그 다음에 96페이지 10번째 메티라 반응 지원. 메티라 반응 지원은 뭐냐면요. 심장병, 뇌졸중 및 말초 동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호모시스테인의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해서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영양 성분이 충분히 들어있는지입니다. 다음 11번째 항지간 인자. 항지간 인자는 뭐냐면 우리 간과 뇌에는 살충제와 중금속을 포함하여 지용성 독소가 많이 축적이 된다고 합니다. 해서 이런 중금속이나 독소들을 배출시켜 줄 수 있는 항지간 인자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지를 따져보았는데요.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유산화의 헬스팩에는 항지간 인자가 800%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다음 12번째입니다. 염증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다음 13번째, 당화 반응 조절인데요. 당화 반응이 무엇이냐면 우리 혈액 속에는 포도당이 떠다니고 있는데 이 포도당이 단백질과 아미노산이랑 결합했을 때 그 구조를 변형하거나 혹은 이제 파괴시키면서 노화를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해서 당화 조절 속도를 낮출 수 있는 이제 그런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지 또 따져보았고요. 다음 14번째, 기초 수명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다음 101페이지에
15번째, 일반 항산화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일반 항산화제를 고용량으로 그냥 무조건 섭취하면 좋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항산화제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항산화제가 너무 과도한 수준으로 기준치를 오버해서 너무 많이 들어있지 않은지 그것도 따져보았고요. 다음에 16번째, 잠재적 독성입니다. 우리가 몸에 좋으려고 먹는 영양제인데 독성이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보시면 철분하고 비타민 A는 장기간에 걸쳐서 과다 복용하면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철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한테는 치명적인 중독의 주요 원인이 되고요. 비타민 A는 임신 중에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선천적인 결함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혼합표준과 더불어 16가지의 건강지원을 토대로 해서 제품을 비교 분석하였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등급을 매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8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제품 최종 등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별 4개에서 5개의 등급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보다 분명히 건강지원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제품이 맞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반대로 별 2개 이하인 경우에는 건강지원 특성이 거의 없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2개 이하인 경우에는 영양제로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회사의 제품들이 어떻게 별점을 매겼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제품이죠. 애터미입니다. 애터미인데요. 별 1개, 반 개 수준 정도 별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세계 판매 1위를 자랑하고 있는 센트룸입니다. 3판에선 별 반 개를 받았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별 1개를 받았네요. 반 개만큼 업그레이드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영양제로서 기대를 그렇게 크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허벌라이프 아까 반 개였는데 여기서는 1개 받았고요.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아메이는 별점이 떨어졌어요. 3판에서는 1개 반이었지만 여기에서는 1개의 별점을 받았고요. 뉴스킨도 굉장히 유명하죠. 뉴스킨도 별 1개 수준밖에 되지가 않네요. 다음 마지막으로 유산화 제품을 보겠습니다. 유산화 헬스사이언스입니다. 별 5개를 받았습니다. 3판에서도 별 5개, 6판에서도 별 5개, 정말 최고의 제품이 여기에서도 나오네요. 그리고 그 옆에 예쁘게 플래티넘 플러스라는 메달까지 받았습니다. 그럼 이 메달은 어떠한 회사들에 대해 메달을 부여하는 걸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메달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별점 4개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4개 이상은 되어야 하고요. 동메달 같은 경우에는 식품 GMP 인증만 받아도 동메달을 준다고 합니다. 그다음 다음 페이지 은메달인데요. 은메달은 동메달의 기준을 충족하고 영양기능식품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면 은메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골드메달입니다. 은메달의 기준을 충족하고 스포츠 도핑 테스트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게 되면 골드메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이아몬드 메달은 골드메달의 기준을 충족하고 컨슈머 랩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다이아몬드 메달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컨슈머 랩이 뭐냐면 미국의 정부기관보다 가장 독립적이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민간단체입니다. 이 컨슈머 랩에서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이제 영양제들을 수거해서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생체 이용률이나 순도, 흡수율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인터넷에 오픈시킨다고 합니다. 굉장히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플래티넘입니다. 다이아몬드 메달의 기준을 충족하고 의약품, 영양제이지만 의약품 제조 요구 사항을 충족하게 되면 플래티넘 메달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플래티넘 플러스는 플래티넘 메달의 기준을 충족하고 의약품 제조 업체, 그 다음 연구기관 및 병원까지 갖고 있으면 플래티넘 플러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1600개의 회사 중에서 과연 이 6가지의 메달을 받은 회사가 몇 개나 될 것 같으신가요? 지금부터 몇 개의 회사가 메달을 받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한번 개수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입니다. 1600개 중에서 5개라니. 저는 좀 많이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동메달은 없고요. 은메달이 있네요. 은메달이지만 여기에 보시면 15번 빨간색으로 쭉 끝까지 되어 있죠. 아까 16가지의 건강 지원 중에서 15번이 일반 항산화제입니다. 일반 항산화제가 기준치를 오버해서 너무 과도하게 많이 들어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 메달 역시도 기준치를 오버해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다이아몬드 메달 역시도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래티넘 플러스입니다.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15번과 16번 일반 항산화제와 그 다음에 잠재적 독성이 없음을 뜻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프 초록색으로 예쁘게 잘 그려져 있죠. 골고루 많이 들어있고요. 특히나 9번이 뭐냐면 노화 건강 지원입니다. 노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가 끝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책이 20년 넘게 계속 발간되어 오는 동안 그동안 2등, 3등, 4등은 꾸준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1등을 한 번만 하기도 어려운 것을 꾸준하게 계속 해왔다는 이 유산화 제품으로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최고의 1등 건강 관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 책을 의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또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회사들이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기에 이 멘트도 있습니다. 이 결과는 그들로부터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다 라는 거죠. 모든 회사들이 인정한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